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주 공부를 많이 하면서 운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세. 운세라는 게 쉬운 건 사실은 아니죠. 운세는. 이 운세라는 말은, 운세라는 이거는 사주풀이 하면서 진짜 필수 불가결한 내용들입니다. 사주 원국이라는 이 원국이라는 이 여덟 글자가 있는 원국에서의 어떤 보여주는 어떤 예고장들이죠. 이것을 이제 원국풀이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원국풀이. 그러니까 원국에서의 어떤 예고장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원고에 나오는 풀은 예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덕이 있느냐, 없느냐. 또 더 나아가서 배우자의 덕이 있느냐, 없느냐. 자식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원국에서 어떤 예고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고, 그죠? 부자는 언제 되며, 취직은 언제 하고, 공부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주어진다는 거죠. 그거 주어질 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첫 번째로 그런 운세를 타고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결정됐을 때 이 첫 번째 대운이 이 대운이에요. 대운은 이 월지의 연장선이죠. 이렇게 역행을 할 것이냐, 신달에서 순행을 할 것이냐. 이것은 신달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신달에 태어났으면 요로 흘러가서 순행을 해서 시계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또는 역행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만나는 하나하나의 운들이, 대운에서는 하나하나 운들이 10년이에요, 10년. 한 개 대운이 10년이라는 거죠. 10년에 살아가면서 가을에 신달에 태어나서 이렇게 쪼르르 흘러갈 것이냐,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 결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원국과 대운은 각 개인의 고유의 어떤 운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 않고 타고난 월지 사주 팔자가 흘러갈 때 대운 속에 흐른다는 거죠. 대운 속에.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운세마다 절처가 있고 인묘가 있고 지장간이 있고, 그다음에 운세가 수황절이냐 금황절이냐 수황절이냐 목황절이냐 화황절이냐가 결정되겠죠. 여기서 이 원국과 대운, 원국과 대운은 개인의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사람 한 사람 이 사주 주인의 어떤 그 전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해년은 연운이 있습니다. 연운이 있고 그 연운 속에가 월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운에서의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들이, 대운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들이 이 대운 하나의 10년 안에 연운이 10개 들었죠. 대운 속에 대운 속에 연운. 이게 하나의 10년이라면 이 10년 안에 연운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연운과 월운은 이 두 가지는 어디게죠? 요거는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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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세는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운세는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 해 운년이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묘년이라고 치자 이거죠. 개묘년. 묘년이라고 쳤을 때 이 원국과 갖고 있는 사주 원국과 대운에 의해서 1년 운이 길과 기죠 흉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1년이라는 것은 365일이잖아요. 12달. 12달인데 이 12달 속에 한 달 한 달 한 달이 또 이번 달에 이제 5월 달이라고 치자. 5달이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이 묘년 속에 5달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원국에서의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대운에 그죠? 10년, 10년, 20년 하나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운 어느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렇게 되겠죠. 어느 대운에 무슨 연도에 가서 어느 연도에 가서 어떤 달쯤에 어떤 연도에 돈을 벌게 됐는데 어느 달에 돈을 버느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운세라는 것은 운세를 풀이 하나 나갈 때 운세라는 거는 결국은 대운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참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운 속에 있는 연운도 있다는 거죠. 연운은 매해년이죠. 참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연운 속에서도 월운이라는 것이 참고가 되겠죠. 그러면 이 대운과 연운과 월운이 동시에 어떤 바퀴의 굴레 속에서 같은 기아를 맞물리고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사주를 분석을 할 때 대운을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연운을 얘기해야 될지, 월운을 얘기해야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대운에서 굉장히 흉운이에요. 흉이다 이거죠. 연운은 좋아요. 근데 월운은 또 흉이에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주어지겠죠. 대운에서의 굉장히 기운인데 연운에서 굉장히 안 좋고 또 월운에서도 안 좋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연운에서 좋고 또 월운에서 또 좋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 또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 그죠? 또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 그러니까 운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에 속박되지 않고 반드시 어떤 모양새라고 있다. 대운이라는 것이 하나가 차각차각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연운이라는 것이 매해년 1년이라는 거 우리 묘니 계면이잖아요. 돌아가 있고 지금 현재 운이 1년 중에서 이게 5월달에 해당되는 5달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가 플러스가 돼갖고 남자운이다 이렇게 치자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건명운이 됐을 때 신달에 태어나서 여기가 이 건명운대 신달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럼 이 사람이 해대운에 들어와 있다. 해대운 들어왔을 때 이 해대운과 올해에 주어진 묘년과 지금 이번 달에 주어진 오대운 분명하게 대운과 연운과 월운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원국에서 예를 들어 풀어보자는 거죠. 신달이면 경임무가 주어지겠죠. 경임무에서 용신은 당연히 요 편인 용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상신이 되겠죠. 그렇지만 격은 살격이라는 거죠. 살격이 됐다. 그래서 살격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해서 해야 되는데 요 공부를 해갖고 내가 움직이게 됐는데 활동은 차용상관을 쓰겠어 병관을 쓰겠어 상관으로 벌어먹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벌어먹는 살을 잡아서 벌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운에 올라왔을 때 과연 좋으냐 나쁘냐 현재 상당히 좀 힘든 운에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병상신에 들어갔죠. 이거 대상신에서 올라갔으니까. 근데 올해 연운 들어오니까 연운에 들어와서 연운에 들어와서 보니까 새롭게 내가 올해에 어떤 돈 벌 통로가 열려 있고 새로운 무엇인가 문서를 잡아서 새롭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에 와가지고 어떻다 굉장히 너무 힘들고 돈 들어갈 일 많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참 힘든 시기다. 지난달부터 했겠지만 이번 달에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다음 달에 돼야 다음 달 되고 그다음에 한 가을쯤 9월 달에 가야 이 사람이 풀린다 이렇게 이제 운세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한테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오신 손님으로 고객분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대운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할 것인가? 연으로 해서 중심으로 얘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월운으로 해서 중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대운에서는 흉적인 부분이지만 연운에서는 그래도 세모 정도, 월운에서는 좀 안 좋은 이런 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이 핵심인가를 확실하게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이번 시간의 제목처럼 연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연운이 중요하냐? 대운에서 형성된 이 원국에서 형성된 예고장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힘들어지겠다, 어느 때 부자가 되고 어느 때 어려워지겠다. 그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대운에서의 이 원국을 대운은 원국을 실행한다 이죠. 원국 실행. 원국을 실행하면서 대운에 온 일이 또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대운 속에는 이 연운이라는 것은 대운의 대운의 예고장, 대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연운의 예고장, 대운의 예고장 플러스 연운에 새로운 또 운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연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른은 무엇이냐? 오른은 연운에서 올해 일어난 일들이 이 두 가지 일어난 일들이 월운에서 몇 월 달에 그죠? 월해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연운을 실행하면서 또 플러스 월에서 일어나는 일 또 일어나겠죠. 운세가 돌아가니까. 월은 고유의 새로운 것이 실행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부에 와닿는 게 뭐죠? 대운에서 그 사람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대운에서 있는 일을 어떤 연운도에서 실행할 것이다. 연운에서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운이 우리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있는 거예요. 올해의 어떤 운이냐, 좋을 것이냐, 나쁜 것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성된 거에서 이번 달에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이번 달에 일어난 일이 두 가지 같이 형성이 되죠. 연운에 일어날 예고장에서 올해 일어날 일인데 이번 달에 일어날 것이다 한 것과 월은 고유에 갖고 있는 또 특징이 월운에 나타나는 일이 또 있겠죠. 단순히 연운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부에 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운이 원국에서 일어날 일을 대운에서 실행을 하고요. 그죠? 대운에서 일어납니다. 대운이 고액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운에 일어나는 일을 연운에서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연운에서 우리가 올해 개묘년이라는 것을 이 연운이 일어난다는 것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사주 원국과 그죠? 이 원국이죠. 원국과 그 다음에 대운에서 일어나는 대운에서 일어나는 예고장 분명히 일어나 있다는 거죠. 그 예고장이 어느 운세에 일어날 것이냐. 대운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나쁜 운에 있다 할지라도 연운에서 실행하는 운이 아니라면 그 운이 실행하고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대운에서 만약에 묘대운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실행을 예고장은 돼 있는데 올해 또 묘년이다. 그럼 이 대운에서 예고장은 일이 올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운에서 일어난 일은 대운 플러스 그죠? 연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연운에서 일어난 실행하기 예고장이 어디서 날라와요? 월운에서 실행하게 되겠다. 그러면 대운에서 이 실행한다는 운과 연운에서 일어나는 운이 지금 현재 이번 달에 또는 그죠? 이번 달 또는 아니면 잠정적인 어느 달에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사주로 풀어가면서 사주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거를 전부 다가 하나하나로 알아서 이겨낼 때 진정한 사주의 풀이의 묘미가 나고 그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사주 원국을 끝나는 것이냐, 대운을 보는데 연운까지 볼 것이냐, 연운에서 월운까지 볼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기에서는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죠?
우리 육교에서는 이 대운 원국에서 분석한 부분과 대운 분명히 바로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핵심은 이 여론과 연운과 플러스 월운. 올해 개묘년이 형성이 됐죠. 개묘년에 형성이 됐는데 올해 일어날 일들이 분명하게 실행이 되며, 그죠? 이 속에서 올해에는 월운까지 우리가 포함돼서 두 가지, 이 얘와 합쳐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연운이 중심이 되지만 반드시 월운도 플러스 돼서 상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국만 해서도 안 되고 대원운 뭐까지만 해서도 안 되고 연운과 월운인데 이 연운과 월운이 형성돼서 나타나기까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원국과 대운이 합쳐져서 원운에 나타나면서 올해 일어난 일 플러스 어떤 일이 월운까지 가야 사주가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국 분석하는 데에도, 그죠? 월지일지 분석하는 데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대운 분석하면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더 놓친 게 있다면 연운 넘어가서 올해 운을 기밀 분석하는데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는다 이런 거죠. 단지 연운만 가지고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연운에서 대운에서의 예고장을 실현하는데 그 예고장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고 예고된 거 있다면 그거를 플러스해서 연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일어날 일이 뭐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뭐 있다 치자 이거죠. 그럼 그거를 몇 월 달에 일어나느냐? 그냥 올해 일을 시작하는 1월 달부터 바로 들어 시작하느냐? 아니면 2월 달에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미달에 일어날 것이냐? 수리달에 일어날 것이냐? 또는 자달에 일어날 것이냐? 어떤 1년 12달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호는 어떻게 돼요? 1년운이 돌아가면서 올해나 다를 거 아닙니까? 1년 12달 중에서 어느 달인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연운에서 예고장 나타나는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월운에서 또 다른 운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주풀이의 사주 운세를 풀어가고 상담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원국과 대운과 연운과 월운이 쳇바퀴처럼 어떤 이 맞물려서요. 쳇바퀴가 말려서 착착착 돌아가듯이 시계에 기아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돌아간다. 이 부분이 사주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전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원국이라는 해석만 가지고도 사주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원국이 움직이는 대운, 이 대운에 따라서 원국이 움직이는 대운에 따라서 이 갖고 있는 원국에서 실행의 연도가 나타나갖고 일종의 예고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대운에서가 10년인데 대운에서 일어난 일이 몇 년도 10년 중에서 어느 연도에 나타날 거냐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연도를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연운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많은 문파에서 연운과 월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월운은 거의 보기 힘들죠. 올해 연도의 운세가 어떨느냐, 여기까지만 가지만, 이 올해 연운 하나 오기까지의 사주원국 분석과 대운이 분석과 이것이 플러스 돼서 연운에 와서 발현을 하고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연운에서, 그럼 올해 일어날 일이 몇 월 달에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것까지가 월운까지가 분석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사주가 산으로 가겠죠. 좀 너무 어렵고 난해하지만 우리 육교에서는 이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집어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사주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왜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살펴보고 어루만지고 있어야 진짜 상담가가 되고 사주가가 되고 역술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세 공부하는 거, 지금 말씀대로 사주 원국 분석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물론 각 문파마다 풀어가는 과정이나 풀어가는 모습이나 또 해석하는 방법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서 현재 대운의 움직임은 어디에 와 있느냐. 신달에 태어났는데 순행을 해서 해에 와 있느냐 아니면 역행을 해서 사에 와 있느냐, 이 구분에서 현재 대운도 체크, 그죠? 정확하게 이 대운은 무슨 일 어떻게 변화하고 무기 빈천은 어떻게 움직이며 기륭화합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죠? 사업을 할 것인가, 장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에 다녀야 되나, 또 뭘 조심해야 되며 어느 것으로 인해 손재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 분석하고, 일어난 일을 연운에 넘어와서 비로소 넘어왔을 때 올해의 이제 개묘년이잖아요. 개묘년이 그럼 개묘년 운세에 대해서 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개수 하나 오르고 묘목이 하나 왔는데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사주가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원국에서 예고된 거, 그다음에 대운에서의 분석한 부분이 연운에 함축돼서 넘어와서 대운의 예고장을 실현하면서 연운에 일어난 일들을 실현시키는 것이 연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운 하나만 가지고 단순히 풀어내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연운이라고 해서 자 올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좋은 일은 몇 월 달에 일어나고 나쁜 일은 몇 월 달에 일어나요? 그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월운에 대한 부분이 최종이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월운까지 우리가 몇 월 달에 무슨 일, 좋은 일, 나쁜 일, 흉한 일, 길한 일을 예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아울러서 그거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검증한 다음에 우리가 사주를 보고 분석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너무나 심오한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주를 공부하시는 학자분들이나 역술가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주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우리 육계에서는 이 부분은 늘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어느 부분인데 원국 분석도 그렇고 대운 연운 오름도 이렇게 그냥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왜? 지금 당장 고객분이 들어왔을 때 이 두 개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연운과 오른 설명하는데 이 연운과 오른 설명함에 있어도 사주 원국과 대운과 포함된 함축된 연운 올해 운세와 이번 달 운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간략하게 이렇게 되면 그게 뼈대기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사주 분석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운세 하나하나를 사주 원국 포함해서 하나 분석하는데 소홀히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공부하시는 너무 노가 많으신데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진짜 역술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만 더 성원 좀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